네, 다음은 모티바 보형물 실제 저희가 절개선을 넣어서 안에 젤리 성상하고 외피 질감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 1.5cm 정도 절개선을 넣었는데 누르면 이렇게 젤이 압력에서 나오는 게 확인이 되고요. 자, 놓으면은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코에시브 게대의 특징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복원력이 좋다는 겁니다. 젤리 자체가 자기네끼리 되게 응축이나 뭉치는 힘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피에 손상을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젤리가 노출되더라도 이 젤리가 다시 딴 데로 퍼지지 않고 압력을 놓으면 다시 복원되는 습성이 있습니다. 더 한번 열어볼까요? 보형물을 늘려보면은 지금처럼 당겨놔도 다시 다 복원된 힘이 강하고요. 이 젤리를 만져보면 일정 부분 달라붙긴 하지만 다시 돌아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탄성이 되게 높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밑바닥까지 다 절개를 넣어봤는데요. 쭉 당겨볼까요? 이건 색이 되게 이쁘네요. 투명하고 색도 이쁘고 이만큼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놓으면은 다시 복원이 되죠. 전혀 겔이 흘러내리진 않죠. 이렇게 띄워서 보면은 서로 간에 응축이 됐고 흘러내리진 않습니다. 다음은 세빈 보형물 절개하는 거 실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압박을 가했을 때 안에 젤 내용물이 밖으로 나오긴 하지만 압박이 해소가 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완전히 반 갈라서 성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히 2등분해서 분리하고 자, 당겨보면 인장 강도 실험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세빈 인테그리티 보형물 절개 실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늘려보고 압박이 가해지면 당연히 겔 성분이 튀어나오고요. 압박을 빼주면 원상복귀 됩니다. 코에시브 겔은 서로 간에 점착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겔이 혹시라도 이제 보형물이 파열되게 되면 분리돼 가지고 어디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이렇게 뭉쳐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당기면은 겔 성분이 어느 정도 신장되긴 하는데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고요. 지금 이 정도 점도가 코에시브 겔 점도인데 과거의 액상 실리콘은 이런 점도가 나오지 않고요. 이걸 딱 떼서 당기면 다 달라붙고 여기에 다시 돌아가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혹시라도 다우코닝사 같은 그 액상 실리콘 보형물 사용하신 분들 제가 가끔 그 재수술할 때 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런 점도를 가지지 않고 글러브에 묻게 되면 거의 글러브가 그냥 흥건하게 다 묻어서 분리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코에시브 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뭐 파열이 된다 하더라도 체내에 흡수되는 비율이 훨씬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멘토 스무스 절개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보고 복원되죠, 다. 자, 상부 위에만 반 정도 열고요. 아까 두 제품보다 젤리 점도가 낮은 것 같아요. 만져보면 좀 말캉말캉한 느낌은 있네요. 아마 젤리의 밀도는 얘가 더 낮을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인데. 지금 제가 하면서 느껴지는 차이는 그 모티바하고 세빈 회사 거보다 얘가 훨씬 더 끈적임이 심하고요. 당겨보면 이렇게 되는데 서로 간에 뭉치는 힘은 얘가 더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뭐 제조사에 물어보지 않아도 제 느낌은 벌써 이제 글러브에 이 젤리가 달라붙는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달라붙거든요.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라고 하면은 더 말캉거리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거고, 단점은 이제 보형물이 터졌을 때 밖으로 젤리가 나오는 양이 많아질 수 있겠죠. 근데 뭐 그게 터졌을 때 더 위험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어떤 특정한 물질의 성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멘토 엑스트라 절개 한번 해볼게요. 눌러보면은 아까 스무스하고 거의 젤 탄성도는 비슷한 것 같고, 위에만 절반 정도 했을 때 아까 멘토 스무스 회사 제품하고 그 젤 점성도는 비슷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자, 점점 젤리가 많이 묻어서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엑스트라하고 스무스하고 젤 점 탄성도는 거의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고, 약간 높은 것 같은 느낌은 나거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바닥에 젤리가 묻잖아요. 이게 지금 새 제품인데도 이 정도 묻는데, 만약에 터진 지 몇 년 된 거면 이게 몸에 붙어가지고 특히 피막본에 붙기 때문에 수술할 때 되게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 젤리를 제거하는데 거의 한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보형물 터지게 되면 저도 수술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 검진하신 다음에 보형물 파열이 의심된다고 생각이 되시면, 너무 응급상황은 아닌데 너무 길게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몇 달 안으로 바로 수술하시는 게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보형물이 터진 상태에서 만약에 6개월, 1년, 3년 지나도 이게 계속 회복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 그걸 제가 알 수 있냐면, 만약에 보형물이 손상이 돼서 파열이 된 뒤에 어느 일정 기간, 즉 한 달 내지 두 달, 석 달까지는 이게 복원력이 발생을 하는데, 장기간 보형물이 파열된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이 복원되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재수술 많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외상이 있고선 젤리가 밖으로 많이 나가 있지 않은 경우는 터진 지 얼마 안 됐다고 인식을 할 수 있는데, 한 몇 년 정도 지나게 되면 그 젤리 성분이 점점 액화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에는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점산성이 높지 않고 점점 액상화가 돼서 흘러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진 지 한 몇 년 정도 지난다고 하면 이 성상 자체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전에 쓰던 액상 실리콘보다 훨씬 안전하긴 하지만 코에시브 계열 보형물도 외상에 의해서 터진 지 한참 지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성상이 변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걱정하실 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외피 말고도 우리 몸은 뭐가 있냐면 보형물을 갖다가 둘러싸고 있는 피막이 있습니다. 이 피막이 이런 겔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파열이 되고 몇 년이 지나도 피막을 갖다가 뚫고 들어와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만약에 보형물이 파열된 걸 인지를 못하고 몇 년 지났는데 피막까지 통과해서 내 몸에 들어온 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촉지하다 보시면 유가종처럼 생긴 혹이 만져질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이제 피막까지 손상이 돼서 젤리 성분이 우리 몸에 침범한 거고, 그런 혹 같은 게 촉지가 되지 않는다면 보형물은 터졌지만 이 젤리 성분이 아직까지는 계속 피막 안에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막 안에 그 젤리 성분과 보형물이 남아있기만 하면 그때는 제거해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